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 업계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단순한 3분 비법을 알게 되면 고가의 주사나 매일 먹는 진통제 의존도가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돈이 들지도 시간을 많이 뺏지도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손끝 3분 투자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비법이 수십 년간 여러분을 괴롭혀 온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의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잠시 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비밀 포인트는 통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 자체를 몸에서 해체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수십 년간 속아왔던 통증의 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가까이 재활의학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 최영호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제 진료실을 찾아온 수많은 환자분들처럼 여러분 역시 통증 없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매일 아침을 고통으로 시작하는 분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몸과 마음에 쌓인 고통의 벽을 허물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연구해온 의학자로서의 진심이자 철학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몸에 숨겨진 비밀 포인트 3곳을 알게 되어 만성 통증에서 해방되고 다시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3곳을 매일 밤 딱 3분만 문지르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이 180도 달라질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제주, 아니면 해외 어디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통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깊고 확실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고통의 15년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 지팡이를 버리기까지.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한 환자분의 눈물겨운 15년 고통의 기록을 들려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만성 통증 환자들의 자화상이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완전히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2년 전 제 진료실에 박정숙 님이라는 70세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첫인상은 온몸이 잔뜩 웅크려 있고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에 떨고 있는 작은 새와 같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오른쪽 무릎과 허리에서 으윽 아이고 하는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는 듯한 듣는 사람마저 아프게 만드는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15년 넘게 무릎 관절염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말이죠. 박정숙님은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늘 허리를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팔을 40도 이상 제대로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몸 전체가 고장난 톱니나 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날씨가 흐린 날이면 관절이 마치 수십 개의 바늘로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에 시달려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였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단순히 의학적인 지식을 넘어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잠깐만요. 박정숙님의 가방에서는 큼지막한 파스통과 함께 6가지 종류의 약 봉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미 관절염 약과 근육 이완제는 일상이었고 통증이 심할 때는 수면 유도제까지 복용해야 겨우 23시간 잠을 청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약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매일 아침 입에서는 약 냄새가 쓴맛처럼 맴돌고 온몸에서 파스 냄새가 밴 것 같아요. 그분의 옷과 피부에서는 실제로 진한 약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고통이 일상화된 삶의 슬픈 증거였습니다. 저는 박정숙님의 MRI와 엑스레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릎 관절은 이미 많이 닳아 있었고 허리 디스크도 경미했지만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포기라는 무형의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몸의 통증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그분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70세인데 뭘 바라겠어요. 그냥 걷는 것만이라도 괜찮으면 좋겠어요. 손주들 얼굴 보러 놀이터 한번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계단 앞에 서면 천길 낭떠러지 같아요. 이젠 주저앉아 울고 싶어요. 박정숙님은 울먹였습니다. 그 절망감, 그 무력감이 온몸의 근육을 더욱 수축시키고 척추를 더욱 구부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절망을 낳고 절망이 통증을 강화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저는 박정숙님께 아주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수술이나 주사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오늘은 통증의 뿌리를 뽑는 아주 쉽고 강력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비법은 어머님의 몸에 숨겨진 스위치를 다시 켜는 일입니다. 딱 3일만 해보시고 효과가 없다면 다시 오세요. 제가 알려드린 것은 바로 밤마다 3분 문지르기였습니다. 허리나 무릎을 직접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통증과 연결된 비밀 포인트 3곳을 자극하는 방법이었죠. 최영호 박사의 3분 기적 마사지였습니다. 박정숙님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아픈 곳을 놔두고 왜 다른 곳을 만져요? 말이 돼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셔야지 손가락 놀이를 하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기 전 딱 3분씩 제가 알려드린 3포인트를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첫 일주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늘 느껴지던 허리의 묵직한 쇠, 덩어리 같은 통증이 마치 아궁이 연기처럼 가벼운 아지랑이처럼 사라진 것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허리를 펴는데 찌릿한 느낌이 없어요. 15년 만에 처음이에요. 밤새 딱딱하게 굳었던 몸이 아침에 일어나니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요. 박정숙님은 제게 전화해서 목이 메인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는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한 달 후 박정숙님은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걸음걸이에는 미세하지만 리듬감이 생겼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짝 핀 웃음꽃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앞 시장도 혼자 갑니다. 손주들 놀이터에 가서 30분씩 같이 놀아줘도 거뜬해요. 약도 하루 반 알로 줄였어요. 잠도 6시간씩 푹 잡니다. 이젠 잠자리에 들 때 약 냄새 대신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통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유발하는 몸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고 뇌가 통증을 인식하는 패턴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잠깐뿐인 고통 때문에 절망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비밀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마이너스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비밀 앵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허리를 놔두고 허벅지를 문질러야 할까요? 무릎이 아픈데 왜 무릎을 놔두고 허벅지 앞쪽을 만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만성 통증의 절반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바로 몸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거대한 도르래 시스템과 같습니다. 허벅지 앞쪽, 정확히 말하면 대퇴사두근과 그 아래에 있는 깊숙한 근육들이 너무 뭉치고 짧아지면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처럼 우리 몸의 중심인 골반을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골반 전방 경사라고 부릅니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균형을 잡기 위해 허리를 과도하게 뒤로 꺾게 됩니다. 이 자세가 바로 배를 내밀고 엉덩이를 뒤로 뺀 듯한 오리궁둥이 자세이자 허리 디스크와 신경에 엄청난 압박을 주는 자세입니다. 이 압박이 바로 만성 요통의 주범 중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뭉친 허벅지 근육은 무릎뼈, 즉 슬개골을 위로 당겨 올려 무릎 관절에 비정상적인 마찰을 일으킵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 앞쪽에서 느껴지는 뻐근함, 시큰거림, 그리고 뼈가 갈리는 듯한 사각사각 소리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허벅지 근육의 과도한 긴장 때문입니다. 3분 마사지로 이 긴장을 풀어주면 무릎을 움직일 때 나던 마찰음이 줄어들고 부드러운 서걱거리는 소리로 바뀝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몸이 튼튼한 100년 된 한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허벅지 근육은 그 한옥을 지탱하는 지붕 안쪽의 석가래 역할을 합니다. 석가래 하나가 너무 짧고 팽팽하게 당겨지면 한옥의 지붕허리과 기둥무릎 전체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통증이 느껴지는 지붕허리만 고치려 했지만 진짜 문제는 팽팽해진 석가래 허벅지 근육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을 3분만 부드럽게 문질러 긴장을 풀어주면 팽팽하게 당겨졌던 골반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허리의 압박이 해소되고 무릎뼈도 정상적인 위치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체하는 작업인 셈이죠.
허벅지 앞쪽 3분 마사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를 어떻게 찾아 문질러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자세 잡기 먼저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받이에 기대셔도 좋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너무 팽팽하지 않게 다리를 90도로 편안히 내려놓습니다. 근육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2. 비밀 포인트 찾기 배와 허벅지가 만나는 접히는 부분, 그 근처를 만져보면 툭 튀어나온 딱딱한 골반뼈가 느껴집니다. 그 뼈에서 무릎뼈슬 계골까지 이어지는 긴 허벅지 라인을 손가락으로 쭉 훑어 내려오세요. 3. 정확한 위치 골반뼈에서 무릎까지의 길이 중 13지점을 찾으세요. 바로 그곳이 대퇴사두근의 긴장이 가장 심하게 몰려있는 곳이자 통증의 신호탄이 숨어있는 자리입니다. 4. 압력과 문지르기 엄지손가락이나 손가락 마디를 구부려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약간 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지만 동시에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고통과 시원함의 경계 지점이 딱 좋습니다. 5. 문지르는 방향 그 포인트를 찾았다면 좌우로 그리고 상하로 작은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마치 굳어버린 찰흙을 따뜻한 물에 풀어주듯이 부드럽고 끈기 있게 풀어줘야 합니다. 6. 감각 묘사 처음에는 근육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누르면 안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분 정도 꾸준히 문지르다 보면 근육이 서서히 부드러워지면서 통증이 시원함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완된 근육이 따뜻해지면서 미세하게 피가 도는 느낌, 마치 막혔던 수도관이 뚫리는 듯한 싸한 느낌이 들 겁니다. 7. 시간 한쪽 다리에 1분 30초씩 양쪽 합쳐서 딱 3분만 투자하세요. 잠깐만요. 이 마사지를 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 세게 그리고 빠르게 누르는 것입니다. 근육은 힘으로 누른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심하고 이제 이완해도 괜찮아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완을 유도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통증은 피하고 뭉친 근육을 녹이듯이 진행해주세요. 이 작은 차이가 통증 완화의 80%를 결정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 허벅지 앞쪽을 만졌을 때 유난히 딱딱하고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허리와 무릎이 이미 비상 상태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져보시고 그 느낌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3. 두 번째 비밀 발바닥 족저근막 - 온몸의 천연 진통제 엔도르핀을 깨우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발바닥 전체입니다. 발바닥. 우리는 매일 이 작은 부위에 우리 몸무게 전체를 싣고 다닙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걷는 거리는 지구를 3바퀴 도는 것과 맞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 발바닥이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땅이 아니라 온몸의 신경과 경락이 모여있는 미니 지하판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는 강력한 섬유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족저근막은 보행 시 충격을 흡수하는 천연 스프링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가 나쁘거나 오래 서 있거나 혹은 걷는 습관이 잘못되면 이 족저근막이 비정상적으로 긴장하고 짧아집니다. 마치 기타 줄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것처럼 말이죠. 이 긴장은 발목을 타고 올라가 종아리, 그리고 무릎 뒤쪽 오금을 지나 허리까지 전해집니다. 마치 지진이 땅을 타고 건물 전체를 흔들듯이 발바닥의 불균형이 전신 관절 통증의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특히 발바닥이 아프면 무의식적으로 발목을 바깥쪽으로 꺾어 걷게 되는데 이 잘못된 보행 패턴이 무릎 관절을 안쪽으로 틀어지게 만들어 관절염을 3배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발바닥 마사지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천연 진통제 공장을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발바닥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발바닥에 밀집된 신경수용체를 통해 뇌로 긍정적인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신호는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이라는 강력한 물질을 분비시킵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진통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몸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통증 억제제입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발바닥 마사지를 4주 동안 제공했더니 통증 점수가 80% 가까이 감소했고 우울증 지수까지 낮아졌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재활의학을 40년 가까이 연구했지만 제 아내의 고통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때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에 접어들었을 때 아내가 갑자기 밤마다 무릎이 시큰거려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무릎에서 찬 기운이 올라오는 듯한 시린 느낌 때문에 이불을 몇 겹씩 덮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아이구 소리를 내는 것이 일상이었죠. 온갖 좋은 약과 주사, 치료를 병행했지만 아내는 늘 여보, 나는 당신 환자가 아니라 당신 아내야. 마음이 아파서 더 아픈 것 같아. 당신이 나를 못 고치는 것 같아. 라며 투정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사실 답답했습니다. 전문가인 저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만성 통증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권하던 발바닥 지압의 효과를 아내에게 숙제로 내주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골프공으로 발바닥을 5분씩 굴려봐. 딱 한 달만 믿고 해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처음엔 귀찮아하던 아내가 3주째 되던 날 아침 제게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여보, 밤에 무릎이 안 시려. 발바닥을 굴릴 때마다 허리랑 무릎이 싸하게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더니 오늘 아침엔 마치 새 다리를 얻은 것 같아. 무릎이 시리지 않으니. 꿀잠을 잤어. 아내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팔짝 뛰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치료는 병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몸을 돌보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으로. 발바닥을 자극하는 그 작은 행위가 아내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의 스위치를 켜준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다른 약 없이도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아내에게 기적을 선물했던 그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발바닥 3분 마사지 놓치지 마세요. 발바닥 마사지의 핵심은 균일한 자극과 핵심 포인트입니다. 1. 준비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는 양반다리 변형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허리가 불편하면 작은 공이나 마사지 볼을 준비하세요. 2. 핵심 포인트 1. 용천혈 부위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 우리가 용천혈이라고 부르는 곳을 집중적으로 자극해야 합니다. 이곳은 인체의 생명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과 같다고 예로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3. 마사지 방법 엄지손가락으로 용천혈 부위를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때 누르는 압력은 약간 울리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경직되니 주의하세요. 4. 핵심 포인트 2. 발뒤꿈치 근처 발뒤꿈치 쪽 살이 가장 두꺼운 부분 근처를 손가락 마디로 꾹꾹 눌러줍니다. 이 부위는 허리와 골반의 반사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누를 때 찌르르 하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허리와 연결된 통증 신호등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곳에서 7초 정도 멈춰서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보조도구 활용 손으로 하기 힘들다면 골프공이나 테니스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으로 굴리세요. 발뒤꿈치부터 발가락 밑까지 구석구석 마치 온몸에 무게를 실어 땅콩 껍질을 부수듯이 굴려주면 됩니다. 이때 발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마사지를 병행하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6. 시간 한쪽 발에 1분 30초씩 양쪽 합쳐서 딱 3분만 투자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발뒤꿈치가 유난히 아프거나 걸을 때 발바닥에 돌멩이가 박힌 듯한 느낌을 자주 받으신다면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통증이 발바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4. 세 번째 비밀 무릎 뒤 오금 위중혈 마이너스 만성 요통의 황금 특효약.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무릎 뒤쪽 오금입니다. 이곳은 제가 재활의학 현장에서 만성 허리 통증 환자에게 비밀 특효약처럼 권하는 포인트입니다. 허리가 아픈데 무릎 뒤쪽을 만져서 좋아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 몸의 경락 시스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릎 뒤쪽,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우리는 한의학적으로 위중혈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중혈은 우리 몸의 뒷면 전체를 관장하는 방광경락이 지나가는 핵심 통로입니다. 방광경락은 발가락 끝에서 시작해 발뒤꿈치, 종아리, 무릎 뒤 오금위중혈을 지나 허리, 등, 목, 그리고 머리까지 일직선으로 쭉 뻗어 올라갑니다. 마치 대한민국 종단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허리의 통증뿐만 아니라 두통, 뒷목 결림, 다리 저림까지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고속도로에 체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붐비는 곳이 바로 허리 부위입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구부정하게 일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면서 허리 근육이 굳으면 방광경락의 순환이 막혀버립니다. 이 막힘이 바로 허리가 뻐근하고 쑤시는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느껴지는 통증의 대부분은 이 경락의 체증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직접 주무르려고 하면 이미 근육이 너무 긴장해 있어 잘 풀리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아플 때가 많습니다. 마치 꽉 묶인 매듭을 힘으로 푸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위중혈을 자극하는 것은 마치 고속도로의 비상 통로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위중혈을 꾹 눌러 자극하면 막혀있던 방광경락의 기와 혈이 파도처럼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이 허리 부위에 쌓여있던 긴장과 노폐물, 그리고 염증 물질을 시원하게 씻어내면서 요통이 거짓말처럼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박정숙 님도 이 오금 마사지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40년 넘게 달고 살았던 만성 요통이 거의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오셨는데 오히려 평생 고생했던 허리가 먼저 좋아져서 깜짝 놀라셨다고 했죠. 선생님, 밤에 잘 때 다리 뒤쪽이 당기지 않으니 잠이 쏟아집니다. 그분의 경험은 위중혈의 놀라운 효능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위중혈은 무릎 통증은 물론 요통, 자골신경통으로 다리가 저릿하게 당기는 증상까지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몸의 가장 깊은 곳을 치유하는 황금 특효약입니다. 무릎 뒤 오금 3분 마사지 놓치지 마세요. 위중혈은 정확한 위치와 올바른 자극 방법이 중요합니다. 1. 자세 잡기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약간 구부리세요. 다리를 너무 펴면 근육이 긴장하고 너무 구부리면 혈자리가 숨어버립니다. 무릎 뒤쪽에 주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정도가 좋습니다. 이 주름이 바로 최적의 마사지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2. 비밀 포인트 찾기 무릎 뒤쪽, 오목하게 깊숙이 들어간 부분, 그 주름의 한가운데가 바로 위중혈입니다. 손가락을 대면 맥박이 느껴지는 것처럼 움푹 파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내야 합니다. 3. 압력과 횟수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잡고 위중혈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하나, 둘, 셋 하고 3초간 꾹 눌러주세요. 너무 아프게 누르지 마세요. 마치 허리까지 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적당합니다. 이 찌릿함은 방광경락이 다시 열리는 시원한 신호입니다. 4. 천천히 떼기 3초간 눌렀으면 힘을 급하게 빼지 말고 천천히 서서히 손을 떼면서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 혈액이 확 퍼져나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 서서히 떼는 과정이 막혔던 혈자리가 완전히 열리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완이 곧 회복입니다. 5. 반복 누르고 떼는 동작을 5회에서 7회 정도 반복하세요. 이 횟수가 막혀있던 경락을 여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양쪽 무릎에 나누어 총 3분을 채워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허리가 아플 때 다리 뒤쪽까지 당기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방광경락에 심한 체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무릎 뒤 오금을 만져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5. 마사지 효과 200% 올리는 전문가의 추가 비법과 유의사항.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비밀 포인트 마사지 효과를 200% 끌어올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문가의 추가 비법과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마사지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통증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3가지 습관. 이 마사지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새로운 습관입니다. 마사지와 함께 이 3가지를 반드시 병행하세요. 1. 아침 5분 스트레칭 앤드 움직임 뼈대 강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사지했던 부위를 중심으로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내외로 해주세요. 굳어있던 근육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웜업 마이너스업 작업입니다. 그리고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세요. 마사지로 풀린 근육이 제자리를 잡고 재기능을 하려면 움직임이 필수입니다. 걷기 운동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마사지로 순환된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완 후 수축의 과정을 통해 근육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2. 취침 전 따뜻한 목욕 앤드 찜질 혈액 순환 촉진. 마사지를 하기 직전이나 마사지를 마치고 난 후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세요. 따뜻한 물은 혈관을 30% 이상 확장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더욱 깊이 풀어줍니다. 마치 딱딱한 얼음을 미지근한 물에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통증이 심한 허리나 무릎에 따뜻한 수건으로 3분 정도 찜질을 해준 후 마사지를 시작하면 뭉친 근육이 찰흙처럼 말랑해져 마사지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도 5배 강해집니다. 3. 염증 악화 방지 식습관 내부 청소. 통증은 결국 몸속의 만성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염증을 악화시키는 짠 음식,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은 되도록 줄이세요. 이들은 몸속에서 염증 폭탄을 터뜨립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세요. 이들은 몸속 염증을 스스로 잡아먹는 천연 소방관과 같습니다. 특히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통증 완화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식탁에서부터 염증의 불을 끄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사지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유의사항. 효과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무리한 힘은 절대 금물. 날카로운 통증 경계. 아파야 낫는다는 생각은 20세기의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할 정도로 세게 누르면 근육이 오히려 놀라서 근육방어 경직을 일으켜 더 꽉 뭉치게 됩니다. 시원하면서 약간 아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사지하는 동안 날카로운 통증이나 저릿한 신경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압력을 줄이거나 마사지를 중단하세요. 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뼈가 아닌 살과 근육 마사지. 관절이나 뼈의 돌출부를 직접 강하게 누르는 것은 피하세요.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골절 위험이 있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의 목표는 굳은 근육과 뭉친 살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손끝의 감각을 이용해 뼈가 아닌 물컹한 조직을 문지른다고 생각하세요. 관절의 바로 위나 아래 혹은 움푹 들어간 혈자리를 공략해야 합니다. 3. 염증이 심할 땐 휴식 먼저. 열감 확인. 마사지는 만성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무릎이나 관절 부위가 붓고 뜨거운 열이 나고 빨갛게 변한 급성 염증 상태라면 마사지보다 얼음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70% 우선입니다. 마사지로 급성 염증 부위를 자극하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켜 더 크게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염증의 불을 먼저 끄고 그 후에 마사지로 잔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인공관절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마사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결론. 오늘 우리는 수십 년간 여러분을 괴롭혀 온 만성 통증을 단 3분의 투자로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비밀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1. 허벅지 앞쪽 뭉친 근육이 골반을 끌어당겨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주는 구조적인 불균형을 바로잡습니다. 2. 발바닥 온몸 신경을 깨우고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몸의 기초 공사를 합니다. 3. 무릎 뒤 오금 허리와 등으로 이어지는 방광경락에 막힌 통로를 열어 만성 요통과 다리 저림을 해소하는 황금 특효약입니다. 활기찬 노년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10년 후, 20년 후의 여러분의 건강은 오늘 밤 3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절 건강과 활기찬 일상을 전문가 최영호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3가지 포인트 중 가장 아팠던 곳 한 군데부터 딱 3분만 문지르세요. 내일 아침 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시작하는 당신이 이미 50%의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야 앞으로 제가 병원에서도 들을 수 없는 더 깊고 확실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 귀한 정보를 놓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감사합니다.